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 엄청 춥던데 산책하러 갔는데 뭐지? 얇은 거 입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막 손도 시렵고 또 강아지도 추위 많이 타니까 추울까봐 이렇게 옷으로 외투로 이렇게 꼭 싸매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패딩 입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서점에 갔다 왔는데 서점에 갈 때는 패딩 입고 갔어요. 어제는 진짜 따뜻했는데 또 오늘은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또 하루,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어, 업무가 많았어요? 아니면 또 그런 만남들은 어떠셨어요?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사랑스러운 언어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하고 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성문화가 뭐 암암리에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성문화도 밝은 곳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뭐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나 문란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음지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은 부분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밝은 곳으로 가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이 되고 서로가 말을 꺼낼 때도 자연스러워지면 저도 아직은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 경우를 보면 뭐 대학교 때 친구가 남자친구 만나고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면 듣고 있으면서 쟤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막 딱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쩌면 그 친구가 좀 더 빨리 깨어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접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도 너무 조용조용하고 좀 수줍음도 많이 타기도 하고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뭐 성문화에 관한 거나 이렇게 남자친구 만나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암암리에만 이루어지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의 정신과 그런 신체를 모두 갈아넣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뒤에서 묻혀지고 때때로는 앞에서 말하지 못하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냥 뭐라고 할까? 어떻게 지칭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너무 어두운 밤문화가 그렇게 성행이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바탕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정말로 밝은 세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정부의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바르게 선출이 되고 진짜 양심을 갖고 좀 더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맡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국회에서 패싸움 하듯이 막 고성이 오가고 진짜 막 국회의원들이 끌려나가고 뭐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갈비뼈 다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경찰들한테 붙잡혀가고 보니까 무슨 손을 뒤로 묶어놨더라고요. 대학생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것도 학교 측에 신고해서 경찰이 뭐 몇백 명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그런 몇백 명의 인력들은 진짜 필요한 참사 현장에 갔으면 사람들이 안 죽었을 거잖아요. 159명인가? 그런 인원들이. 그렇게 진짜
어, 필요할 때가 아닐 때는 경찰 병력이 우르르 오고 정말로 긴급하고 전화를 몇 번이나 하고 그랬을 때는 경찰 병력들이 출동을 하지 않고 이거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세상인 것 같아요. 목숨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너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틈에 쓰러져 가면서 절규하면서 전화했을 거잖아요. 너무 무섭고 겁나니까. 그리고 세월호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빨리 대책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런 비상 연락망 체계들이 갖춰져 있어서 빨리빨리 그게 이렇게 지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최고 적임자가 만약에 뭐 연락을 받을 수 없으면 그 바로 밑에 이렇게라도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없을 때는 대신하는 업무의 역할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재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작은 회사에서도 그런 비상 연락망이나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 운영을 하고 큰 나라 살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좀 더 그런 재난이나 그런 참사로부터 안전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좀 더 빨리빨리 구출 현장이 진행이 돼서 좀 국민들이 덜 다치고 그런 사상자가 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의식들도 좀 깨어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좀 국민의 대표자를 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국민들 모두가 그냥 잠자는 것만 좋아하고 어떤 그런 잠자는 능력만을 본다면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성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성들도 좋아하신다면 나이가 진짜 40이나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그런 신체 활동이 가능할 때 빨리빨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기 기간 동안 진짜 정신적으로도 활발하게 뭐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뽑고 또 젊은 사람들이면 그런 뭐 세포의 활성화나 이런 것도 빨라서 대책도 빠를 거 아니에요.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고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 세상이 다 그런 성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밝은 부분으로 가서 이런 성들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탕하에서 이런 성문화가 건전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음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어떤 상대방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면 뒤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 못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밝은 세상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온 세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성에 관련된 부분이 본능적인 부분이 가장 두드러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세계화의 그런 어떤 물결적인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문화 자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다 오픈하고 가장 솔직하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너무 무분별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는 가운데 성이라는 표현이 음지의 문화나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것이나 이렇게 치부될 게 아니라 건전하고 아름다운 성문화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표현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그냥 뒤에서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말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이고 나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저의 생각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냥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시대적인 흐름인 것뿐인데 말도 못하고 어떤 개개인들이 다 그런 몫을 너무나 다 껴안고 슬프고 괴로워야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공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라도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욕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함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나의 인격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폄하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 내가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남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도 바닥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권리를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격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부분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건강한 대화의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숨김없이 가감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다 얘기를 하고 또 네 생각도 들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이 그냥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냥 네 생각도 좋고 내 생각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 상대방이 더 좋은 안들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보다 더 좋은 안들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냥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느냐 또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를 거고 또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자질이나 성향 이런 것들도 타고난 바들이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가 다 각자의 장점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점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러기보다는 잘하는 장점들을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더 잘하는 장점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장점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늘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진짜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그냥 딱 그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말을 하고 또 진짜 그런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을 저질렀을 때는 법리적인 판단으로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완전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 바닥까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은 인정하되 그 사람 존재 자체까지 그렇게 사악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마음 먹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그건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딱 정해져 있을 때잖아요. 정말로 이게 그런 죄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기까지는 또 죄가 아니잖아요. 아직 확실하게는. 그래서 딱 죄가 확정이 될 때 또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측은하게 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엽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한 명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진짜 안쓰럽고 다 가엽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욕하고 그렇게 탓하고 비난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랑 많이 맞지 않아서 나한테 힘든 인연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뭐 전생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업보들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상처 입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아플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짠하고 안쓰럽게 봐라. 그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사랑이 많고 그러면 사랑스러운 언어를 말하고 또 그 사람이 참 정서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그런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더 가엽게 여기고 짠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모르는데 그게 뭐 죽일 일이다, 뭐 죽도록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자기한테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거는 딱 제지를 하지만, 그래도 진짜 더 총체적인 관점으로는 그냥 몰라서 저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나 스스로도 상처를 덜 받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막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뭐 진짜 극악무도하고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랑 인연관계가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너무 짧은 이 시간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원한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늘 순간순간마다 행복해하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라고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좋은 기운들을 보내고 있고 그러면 또 언젠가 또 살아가다가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좋은 기운들을 보내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다 우리는 느끼고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누가 그렇게 밉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고, 제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람 자체가 막 밉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제 마음이 더 괴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아는 채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의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받은 감사와 사랑들을 여러분들께 다 돌려드리고, 또 저는 다음 생에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선연으로 그렇게 만나서 정말로 가까운 인연이 돼서 정말 사랑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사랑만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의식이 깨어 있어야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늘 깨어 있도록, 그리고 넓은 마음 그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진짜로 보이는 이게 다 진심이니까 또 이런 진심은 또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진짜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가니까 그냥 다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도 우리가 솔직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뭐 솔직하게 말을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정말로 솔직하게 만나고 정말로 순수하게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만날수록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냥 어떤 모습이어도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 예쁘잖아요. 저는 그냥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사랑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패딩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패딩 입으시고 그리고 따뜻한 음식 드세요. 여러분 생강차 좋아하세요? 생강차나 유자차나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모가차나 그런 차들도 약간 향기도 있고 약간 매콤하고 달콤한 맛들이 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기온이 쌀쌀해졌으니까 찬바람이나 또 혹시 어떤 업무의 강도가 고되거나 그러면 기본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감기에 걸리기도 쉽잖아요. 피로감들이 쌓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차도 한 잔 드시고 그 차 한 잔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나는 이 차 안에 있는 사랑을 마셔. 그렇게 실질적으로도 사랑 한 모금,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신다면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에도 다 의미 부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많이 마음이 힘들고 그랬을 때 진짜 그런 방법들도 썼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그런 공부할 때 그 텀블러 위에다 사랑, 자비, 연민, 행복, 감사 이런 것들도 써놓고 그런 유리 돌 같은 데다도 사랑, 행복, 감사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써가지고 유리컵에다 넣어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뒀어요. 책상에 두고 텔레비전 앞에 두고 설거지하면서 보도록 설거지하는 그런 곳에 두고 이렇게 좋은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곳마다 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문구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 좀 언짢은 마음이 들어도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다시 내가 행복한 마음을 찾고 이러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책상에도 붙여놓고 포스트잇 같은 거 그런 걸로 보이는 곳마다 다 그렇게 붙여두면서 또 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거든요. 정말로 그런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한 일들이 가능하지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주문을 외울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막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또 그런 진짜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꼭 이루고 싶은 소원에 대해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꺼내서 보고 또 저녁에도 또 꺼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연들도 늘 선연들이고 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생의 인연들이기를 바라볼게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다. 곤충 베프를 둔 아이 엄마가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3주쯤 지난 후 다른 사람들은 곤충의 죽음을 너만큼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아들에게 했다가 아이의 신뢰를 잃고 생명을 내팽개치는 엄마로 찍혔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똑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인가? 공감을 잘한다는 건 상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상태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공감은 똑같이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가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 그럴 수 있겠다고 기꺼이 수용되고 이해되는 상태다. 그 상태가 되면 상대방 감정결에 바짝 다가가서
그 느낌을 더 잘 알고 끄덕이게 된다. 상대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상관없다. 같은 감정을 느껴야만 공감이 아니다. 엄마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너는 지금 친구가 죽은 것처럼 슬픈 거구나. 그런 정도였구나. 그렇게 말하면 된다. 엄마와 아들도 각자 개별적 존재들이라서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당연히 다르다. 엄마가 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느낌을 아들에게 전달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게 공감이다. 다르게 느끼더라도 기꺼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세월호에 탔다가 희생된 학생 A와 3살 때부터 같은 빌라의 위아래 층에서 살며 같이 놀고 자란 B가 있다. B는 세월호 사고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A가 그립다는 얘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A가 사고를 당하지만 않았으면 그냥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꿈에 나와줘, 꿈에서라도 만나자 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얼마나 보고 싶은 거니? 만약 지금 죽어서 A를 볼 수 있다면 죽어서라도 A를 보러 가고 싶어요. 너무 소중해요. 아, 그런 정도였구나. 그렇게나 보고 싶었구나. 마지막 내 반응을 주목하자. 나는 그때 B에게 그랬구나. 친구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네라며 나도 내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듯 말하지 않았다. 나도 내 마음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나는 B가 그렇게 힘들고 슬퍼할 줄 짐작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정도였구나. 그렇게 보고 싶었구나 라고 반응했다. 나는 내가 그 정도까지 슬프고 그리워할지는 짐작도 못했어. 그런데 너는 그런 정도였구나. 그랬구나 라고 말한 것이다. 그때 내가 아이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